얘들아, 페이지 148쪽 열어봐. 호르몬 끝났어. 뭐야? 숙제 안 했어? 저것들 봐라. 끝내놓고 이제 문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자, 거기에 보면 병원체 종류와 특성 뭐 이런 말 써 있는데, 잘 봐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질병과 병원체인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 내신은 질병 따위는 나오지 않아. 만약에 나왔는데 틀렸다, 인간이 아닌 거야, 그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이야. 그치? 너 발목 삐었어. 전염되냐? 그렇지, 이런 거잖아, 기본적인 거. 너 고혈압이야. 전염되니? 아니지. 얼마나 얘기했어? 나 저기 생명이야. 전염되니? 유전자. 사람이 아닌 애들도 있구나. 전염이 안 된단다. 감기, 되죠? B형 간염균,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다 전염되죠?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처음에 그 감염성과 비감염성이야.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건 병원체, 얘들아. 병원체를 여기서 몇 가지를 볼 거냐, 이거야.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세균을 볼 거야, 세균. 알겠지? 세균은 원생동물과, 다시 말하면 원핵세포라고 한다. 알겠니? 거기 보면 세균에 대한 얘기들이 쭉 써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구분해서 시험에 낸다. 단세포야, 단세포, 얘들아. 단세포 중에서도 굉장히 원시적인 거, 너희들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남세균이란 말 들어봤어? 언제 나온 놈이야? 썬캄브리아 때 나온 거야. 고생린이에요. 썬캄브리아, 다시 말해서 지구 탄생 20억 그 정도에서. 얘가 뭐 하는 애지? 과합성은 애들 아니야. 그치? 얘 때문에 대기에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원핵생물의 모습도 잘 봐야 돼. 원래 세균을 뭐 모양으로 구분해. 뭐 간균도 있고, 뭐 나성균도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알았어? 구균. 야, 구가 뭐야, 구. SO비탈이잖아. 그치? 구균. 그러니까 구균은 동그란 애야. 그런 동그란 모양의 구균이고, 간균은 막대기 모양이야. 그냥 막대기 간자거든. 니들 뭐 구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간자를 쓰는데, 그 다음에 뭐 나선균 이런 것들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하는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얘들의 구조가 중요해. 얘들아, 구조 그림이 이렇게 구조. 가끔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 이렇게 편모가 발달한 놈. 알았지? 얘는 시험 문제 누가 많이 나오냐면, 잘 봐. 요 안쪽에 흰색, 요 흰색 선이 세포막이거든. 그러면 요 바깥쪽에 있는 얘가 누구냐는 거죠. 요 빨간 거. 요게 세포벽이야. 알겠지? 요거 구분 잘해라. 원래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도 있지. 식물세포, 세포벽은 셀룰로스잖아. 그지? 얘는 뭐야? 그 누군데? 이름 외워. 찾아봐, 빨리. 펩티도글리칸이야, 이거. 알겠어? 이거 나온다니까, 진짜로. 알았어? 얘 세포벽은 폴리펩타이드의 결합과 유사한 펩티도글리칸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달라? 식물세포벽 셀룰로스랑 다른 성분이야. 그 다음 또 하나, 얘들아. 이 안에 요게 누구냐고, 요게 누굴까, 요게? 요걸 쫙 피면 원 모양이다. 고리. 알았어? 요게 핵산이다, 얘들아. 핵산은 뭐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알겠지? DNA가 있으면, 얘들아, 참고로 RNA는 자동으로 있는 거다. 알았니? 그래서 항상 RNA가 먼저야, DNA가 먼저야. 그럼 RNA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 알았어? DNA가 있으면 RNA는 반드시 있는 거야. 생명 중심설에서 배웠지? DNA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해 준 애가 RNA잖아. 그치?
그러면 DNA, RNA가 있는 핵산이 있지만 이걸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하거든. 핵이 없다라고 설명해. 핵이 없다란 말은 핵이라는 건 구조적인 표현인 거야. 알았어? 저 핵산을 핵막이 둘러싸면 핵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는 거야? 막 구조가 없다 이거 얘들 안에는. 이 안에는 얘들아 얘도 있거든. 봐봐. 이 막대기 모양의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리보솜이야. 막대기 모양의 리보솜이야. 우리 진핵세포 리보솜 어떻게 생겼어? 대두지. 머리 크고 몸통 작고. 그치?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하잖아. 대단위체, 소단위체 결합해갖고 단백질 합성한 후에 다시 떨어지고 그러잖아. 안 배웠어? 머리 큰 데서 막 주차장 3개 있어갖고 아미노산 집어넣어갖고 막 펩타이드 결합시켜갖고 주 머리 위쪽으로 빼내면 그게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거든. 근데 그게 소단위체가 딱 결합했을 때 RNA가 넥타이처럼 이렇게 쓱 말려. 그 정보를 막 빼내갖고 tRNA한테 불러. 야, 이거 데려와. 그럼 걔들이 네? 가서 RNA를 갖다 꼽는 거야. 계속 대단위체 몸에다 톡톡톡 꼽으면 여기서 결합이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축축축 빠지는 게 이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딱 종결 코드까지 딱 끝나면 저기 뚝 떨어져. 이런 식이야. 리보솜이. 알았어? 근데 얘들은 막대기 모양이야. 알았지? 그 니네 리보솜 세포막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세포막이 없는 애들만 갖고 있다고 세포 소기관을. 그래서 핵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써. 간혹 진핵세포랑 원핵세포를 진핵생물이랑 원핵생물이랑 비교하는 거 나오면 핵이 없다 그럼 누구야? 원핵생물이야. 근데 이걸 슬쩍 여기도 한다. 어디? 바이러스에도 핵은 없다. 바이러스도 핵은 없어. 핵산은 있어 없어? 바이러스. 원핵세포엔 있어요. 진핵생물은 있어요. 셋 다. 근데 핵이 있는 건 누구야? 진핵세포만 핵이 있어. 알겠지? 핵이 없다라는 말 명심해.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원핵세포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애가 누군지 알아? 진핵세포에? 미토콘드리아하고 면록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대한 핵을 가진 세포에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가 빨려 들어가고 남세균 같은 독립 영양생물에 해당되는 애가 빨려 들어가. 두 개가 다 빨려 들어가면 식물세포가 됐고 그 다음에 남세균이 안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만 들어가면 동물세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포 내 융합설이라는 썰이 있어. 생체에 가면. 알았냐? 그게 진핵세포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미토콘드리아가 얘랑 구조가 똑같아. 자체 핵산이 있고 자체 미토콘드리아 여기 뭐냐 리보솜이 있어. 그 진핵세포의 리보솜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위체 소단위체로 생겼는데 얘들은 막대처럼. 그래서 니네 나중에 세포 분열하고 3단원 여러 번 때 배우잖아. 분열을 할 때 이 소기관이 막 2배로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세포질도. 그지? 뭐 핵산만 2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2개의 세포로 나뉘려면 세포질도 2배로 커지는데 그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두면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런 원리 때문에 자, 원핵생물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세균성 요 특징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 펩티도글리칸이고 외워놓고 그 다음 또 있어. 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병 외워놔야 돼. 알았냐?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질병이 결핵 잘 나와. 니네 결핵이라는 거 각혈한다고 그러지? 어디 많이 나와?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그것도 언제적? 일제시대. 그치? 그때 많이 나온다고. 날개를 지은이가 누구야? 날개. 금홍이. 아, 참, 자연계열이구나, 니들. 이상이죠, 이상. 아, 야, 그게 누구냐고 하면 또 할 말이. 12대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쟤도 지금 슬쩍 넘어간 겁니다. 그죠? 아,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천재. 걔가 건축가이기도 하죠. 네. 그런 소설가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천재. 걔가 좋아했던 기생이 금홍이에요. 여튼! 왜 그 얘기가 나왔죠? 걔가 결핵으로 죽거든요.
그때 당시에 흔했던 병이에요. 그래서 펄럭 그러면 막 수건에 피가 흥건 이런 거. 그죠? 요즘에는 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엔 60년대, 70년까지 일종 전염병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80년대 넘으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슈퍼, 세균 얘가 나타나고 내성이 큰, 홍콩 결핵 이런 게 또 유행을 했었죠, 한참. 거기에 결핵 죽고요, 탄저병 있죠? 그거 뭐예요, 여러분? 탄저병은 저기 과학의 탐구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탄저균 실험. 사과나 이렇게 식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걸 동물이 먹으면 또 동물 살이 썩고, 그 인간이 먹으면 또 인간도 그렇게 되는 병. 알겠어요? 탄저병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파상풍. 이거 언제 걸려요? 목 같은 거 이렇게 찔렸을 때, 그때 걸리는 거죠. 개가 물린 광견병이고, 그건, 알았어? 그러니까, 못에 이렇게 찔리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녹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서, 세균으로 돌아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리를 잘라야 되고 막 이래요. 그건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서. 그 다음 콜레라, 음식물 갈아먹거나 물 갈아먹을 때 생기는 거죠. 장티푸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 벌써 예방주사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거기에 좀 친절한 설명이 또 누구십니까? 세균성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세균이죠. 여러분 몸에 세균 누구 있어요? 그렇죠. 장균이 형 있잖아요, 몸에. 그분이 이제 몸에서 열일하십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소화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소화시키죠. 소화시키는 거 아니라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쁜 가스가 꽉 차면 이제 대장균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면 이제 가스가 나오죠. 밑으로.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단세포고 얘가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요. 항상 보면. 구조가 간단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감염 방법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거든. 근데 좀 외워놓으세요. 얘들 결핵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파상병, 콜레라, 장티푸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발진 티푸스 뭐 숫자로 끝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좀 외워놓으십시오. 세균성 식중독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눈에 띄잖아.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무생물이고 누구보다 작아? 세균보다 작다. 그래서 누구를 통과할 수 있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진화가 굉장히 빨라서 백신 만들기가 너무 위험하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바이러스적인 측면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건 항상 뒷북을 치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야. 바이러스 자체가. 이 세상은 나중에 바이러스는 계속 살아남을 거다. 니네 옛날에 톰 크루즈 우주전쟁 봤어? 우주전쟁 영화? 아, 니네 그게 어렸을 때인가? 한 10년 됐을 것 같아, 그것도. 우주전쟁. 걔들이 마지막에 바이러스 때문에 죽잖아, 우주인 스스로가. 우리 지구에 바이러스에 못 이겨갖고 죽어, 그냥. 인간이 아무리 고성능 무기를 아무리 쏴도 방어막대 못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큰 위기인들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바이러스가 특히 그래.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돌연변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뭘 갖고 있는 거야, 얘들은? 핵산이 있는 거지, 핵산. 핵산이 있다가 중요해.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있고,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 DNA 바이러스인데 특히 얘가 위험해. RNA가 진짜 빨리빨리 변하거든. 한 가닥이기 때문에. 알았어? 주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변해서 얘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 옛날엔 그렇잖아. 예방주사 맞아라 막 이런 말 썼는데, 어느 나라는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냥 천연 자정작용 기작을 사용하겠다. 몸으로 버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예방주사를 아예 안 맞고 그냥 몸 전체를 그냥 던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의미가 없다. 자, 바이러스는 실제로 거기 감기, 독감, 홍역. 야, 얘들아, 소아마비 잘 틀린 거 꼭 기억해.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야. 알았어? 소아마비 바이러스고, 거기 에이즈 있지. 그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스. 이게 중동에서 왔다 해서 사스거든. 그게 메르스로 진화되고, 그게 지금 코로나로 바뀐 거야. 알았어? 진화돼서.
구형 바이러스야. 그 다음에 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염, 에볼라, 천연두. 특히 에볼라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알겠어? 이런 바이러스가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알겠지? 얘들은 질병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특히 니들한테 시험은 나오는 건 얘와 얘, 병원체의 특징. 자, 얘들 공유집합 뭐야? 핵산. 핵산이 있다는 거고, 또 핵이 없다는 것도 공유집합이야. 그치? 그러나 서로 다른 건, 얘는 생명체고 얘는 무생물이라는 거. 그치? 그런 것들. 뭐가 없어서 얘는 효소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리보솜이 없으면 효소를 못 만들어요. 알았어요? 리보솜이 있는 애들이 원핵 동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핵생물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뭐, 항바이러스 종류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맨날 바뀌어서 그래요. 맨날 바뀌어서. 알겠지? 치료가 어렵다.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얘들은 지나간 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계속 얘가 새롭게 오는 병들은 막지 못해도 이미 지나간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올 바이러스는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한번 당해봐야 이제 아는 거죠. 사람마다. 자, 이제 원생생물 한번 보세요. 원생생물. 여러분, 일단 말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어때요? 진핵이에요. 진화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핵생물이라 부르면 원핵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단세포. 그런데 좀 진화된 단세포가 원생생물입니다. 그걸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핵생물 이런 말을 쓰죠. 쟤보다는 얘가 뭐 된 거죠? 진화된 애예요. 그러니까 얘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단세포 진핵생물인데 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기생할 수도 있고, 왜 조금 애가 좀 발달한 애들이라 그래요. 쟤들 원래 기생하고 살지만 거의. 감염 방법을 한번 보세요. 뭐 어디 주로 매개체가요, 모기, 파리, 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말라리아라고. 이 말라리아 걸리면 어때요? 뭐부터 올라온대요? 열부터 올라와요. 열부터. 이것들이 들어와서 각각에 붙어가지고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실제로 백혈구가 계속 잡아먹고 다니는데도 걔 번식하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알았죠?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한 친구라면 계속해서 백혈구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그 회생 속도가 느려가지고 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말라리아는 성인도 죽을 수 있어요. 성인도. 그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면병이라는 거 있죠? 수면병 같은 경우는요, 그 이질 아메바라는 놈이 몸에 들어가서 애를 채워요. 계속해서 의식을 떨어뜨리고 죽어요. 그냥 자다 죽어요. 행복하겠죠? 아메바성 이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제로 세균성 이질도 있지만 아메바성 이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놀리는 것들이 있죠. 뭐뭐 있어요? 아메바네, 또 유불레나네, 단세포들이잖아요. 분열법으로 분열된 애들, 걔들이 다 진핵생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니들이 갖고 약 올리는 거. 야, 얘 대장균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대장균 너무 하급이고, 이 아메바 같은 놈, 뭐 이러면, 아, 단세포. 이런 거잖아요. 그 놀리는 애들. 반달말, 유불레나, 이런 애들이 다 진핵생물입니다. 아셨어요? 자, 곰팡이는 의외로, 여러분, 곰팡이는 다 세포예요, 의외로. 곰팡이들이 무슨 세균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세균유하고요, 균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계문과목 가속종에서 균계는요, 굉장히 발달한 다세포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래서 뭐, 포자 같은 애들 있죠. 버섯 같은 애들이 균계류거든. 얘가 균계예요. 다세포 진핵생물. 균계. 이거 명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곰팡이 하면 뭡니까? 무좀이죠. 무조건 무좀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표면에 뭐 이렇게 약간 포진처럼 통증이 오진 않지만 이렇게 막 피딱지가 않고 막 이런 포진처럼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병이 있어요. 거기 써 있듯이 뭐 칸디다증이다 뭐 이러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무좀 정도만 대표적으로 알고 계세요. 무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이 변형 프라이온은 지금까지 병원체 중에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생명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애들인데 그 구조가 옆에랑 붙으면요 그렇게 변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있고 변형 프라이온이 딱 붙어있다 그러면 변형 프라이온으로 얘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세포의 세포 관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뇌세포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광우병 알아요? 광우병? 그게 변형 프라이온이에요. 뇌가 스펀지처럼 썩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세포와 세포의 뭐예요? 그 유전자 변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온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 이름을 따서 붙여요. 그래서 이름이 다 이름병, 야코병이라든가 크로이츠벨트라든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프라이온 현상들입니다. 가장 작죠? 바이러스보다 작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봐봐요. 세균을 잡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는 거예요. 항생제 누가 발견했어요? 플레밍이에요. 푸른 곰팡이. 대표적으로 뭐죠? 페니실린이에요. 그게 항생제예요. 세균 잡는 거. 바이러스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항생제, 내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항바이러스제면 그거는. 알겠지? 그리고 그 곰팡이 같은 건 뭐 먹냐? 항진제를 먹어야 돼, 얘들은. 알아, 니들 바르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이 항진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있고, 질병의 감염병론이 예방이니. 자, 지금 내가 말한 곳에서는 수능도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되게 쉽게 나오고, 내신에서는 낼 게 없으니까 이거 낼 거야, 분명히. 이거 갖다가 슬쩍 넣어가지고 핵산, 뭐, 진핵세포의 차이점, 이런 거 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 오바야, 사실. 그거 생투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대표적인 세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프라이온 여기까지 그리고 뭐 저기 균류, 곰팡이까지 다세포 진핵생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병원체의 대표적 감염병인가를 외워놓고 들어가십시오. 요거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알겠지? 자, 이제 감염의 경우와 예방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셔서 여러분 153쪽에 7번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7번이 가가 간균이라는 균이에요. 알았어요? 막대기. 오른쪽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알겠습니까? 알겠죠? 바이러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페이지 156쪽으로 가십시오. 자, 페이지 156. 정말 길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잘 확인하고 갑니다. 우리 몸은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 장이 뭐냐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방어를 스스로 하는 일, 병원균에 대책하는 일로 따진다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1차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라고 해갖고 아무거나 들어오면 다 공격하는 애들을 말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가 뭐예요? 피부나 점막 같은 것들이 차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짐승들 못 오게 철조망을 쳐놓으면 뭐 고양이도 못 들어오고 고양이는 들어오더라. 덩치 큰 놈들은 못 들어오잖아. 그지? 그거 뭐 덩치 크면 다 못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애들아 조그만 놈 있다. 그럼 뭐 이제 들고양이를 차단한다든가 쪽제비를 차단한다든가 담비가 오는 걸 막는다든가 고라니가 오는 걸 막는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공격하는 게 2차. 알았어? 1차는 비특이적인 방어고요. 2차가 특이적 방어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합니다. 1차 방어가 외부에 있는 병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우리 몸에서 모든 세균들을 잡아먹는 거,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잡아먹는 애들이 누구야? 대식세포라는 애들이에요. 대식세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백혈구입니다. 알겠죠? 대식세포는
아무도 가리지 않고 우리 몸의 DNA가 아니면 다 잡아먹어요. 알겠지? 잡아먹으면 그것들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림프구 중에. 걔 보조티인데 걔가 B림프구와 T림프구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걔들이 그걸 갖고 무기를 만들어서 B림프구는 항체를 생성하고요. 보조 T림프구는 독성 T가 돼서 그냥 날아가서 직접 공격을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어작용을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비특이적이 있고 특이적이 있다. 이때 이걸 면역이라 하고 얘를 식균이라 한다.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을 딱 해놓고 들어가세요. 비특이적의 식균 말고도 외부에서의 어떤 병균 침입을 막는 과정도 다 방어입니다. 알았어요? 피부가 막는 것도 있고 코 속에 있는 점막들이 막는 것도 있고 눈물로 막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거기 방어작용의 종류가 있는데 비특이적 작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피부, 점막, 식균작용, 염증 반응. 선생님, 점막이 뭐 독성물질이 있나 봐요. 신기한 게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뱀한테 물리면 우리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뱀을 물어본 적 있나요? 뱀도 위험해요, 그럼. 그런 게 서로 다른 체액인데 그게 생물한테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몸에. 알았어요? 외부 세균들을 녹이는 물질들. 알겠지? 그런 것들이 점막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털도 그런 걸 막는 역할을 해요. 걔들이 들어오는 걸 일자 걸러내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비특이적 반응으로서 누군가 특정 지어 막는 게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뭐 올클리어. 알겠어요? 올클리어. 무조건. 그래서 거기 보면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식균 작용하는 거. 염증 반응이 누가 하는 겁니까? 뭐 거기에는 뭐 저기 뭐라 그래. 우리가 보통 말은 뭐 비만 세포가 가서, 그지? 뭐 어떤 걸 막는다? 아니야. 싸우는 애는 무조건 대식 세포야. 근데 이 대식 세포가 어딜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 몸을 볼 때. 혈관을 따라 움직이겠지? 그럼 비만 세포니 이런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벽을 팽창시키고 그 사이로 누가? 백혈구가 빠져나오기 쉽게 해주는 거야. 백혈구가 많이 이쪽으로 빨리 올수록 도와주는 게 이런 세포들의 역할이거든. 그러면 혈류량을 늘리려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치?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벽을 또 이완시키면 그 사이로 백혈구가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거기가 가려워져. 그리고 피부에 피가 몰리니까 어떻게 될까? 부어. 알았니? 열이 생기고. 이런 작용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거기서 전투가 시작되잖아? 그러면 막 죽일 거 아니야, 세균들끼리. 막, 백혈구도 죽어요. 그게 고름이야. 걔들의 사체. 알겠어? 이런 식의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 방어다. 알았어요? 그럼 너희들은 시험 문제 누구 낼까? 비특이적 안 내요. 특이적 냅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무조건 특이적만 나와요. 보세요. 특이적 방어가 무엇이냐? 선별적 방어다, 이거. 선별적. 그리고 항원, 항체입니다. 하나의 항원에 하나의 항체가 반응하는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면역이라고 했는데 면역을 거기 뭐로 나눴나요? 보세요. 체액성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얘를.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외우고 갑시다. 자, 체액성 면역은 얘가 합니다. 세포성 면역은 얘가 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이 뭐라 쓰시나요? 푸구. 얘들아, 혈액에 있는 혈구, 아이씨, 그게 혈구지? 어? 그 림프액에 있는 게 림프구야. 혈관을 지난 애가 혈액이잖아. 림프관을 지난 애가 림프액이라고. 알았어? 그 니네 몸에는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림프관도 있어, 얘들아.
거기에 존재하는 림프액 속에 있는 구가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애들이야. 알았어? 지라에서 만들어지고 뭐 가슴 그 셈인가 거기서 성숙하는 게 T이고 티머스란 뜻이거든. 저게 골수에서 계속 성장하는 게 B림프구고 본스 멜로우라고 그래. 앞에 이니셜을 따서 그래. 저것들이 이 면역을 한다고. 잡아라. 내가 가자 그랬잖아. 그럼 어때? 집에 갈 채비를 세팅하지. 그지? 이렇게 외워놔. 채비 세팅 이렇게 외워놔. 알았어? 체액성은 B림프구, 세포성은 T림프구. 시험 문제는 요 두 개로 나올 거야. 무조건. 알았지? 이게 뭐라고? 2차 방어. 면역이다. 알았지? 그리고 이 특이적 반응이기 때문에 얘들이 공격하는 애는 딱 정해져 있어. 알겠어? 그래서 얘가 공격성을 가지려면 어떤 작용을 했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여기 식균이 누가 한다고 그랬어? 대식세포가 한다고 그랬지? 얘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써, 이게? 아, 백혈구야. 백혈구 세포잖아. 유일하게 혈구 중에 핵이 있는 세포다, 얘가. 그래서 우리 김자액으로 막 이렇게 염색하면 얘만 보라색으로 딱 염색되는 거야. 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안에 세포 소기관이 존재할 거 아니겠냐? 얘가 병원균을 잡아서 자꾸 녹여야지. 그잖아. 그래서 누가 많을 것 같아, 여기? 가서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리보솜 말고. 가서분해 효소를 갖고 있어서 외부 물질을 녹이는 소기관. 리소좀이라고. 알았어? 이게 뭐냐면 소기관 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게 리소좀이라 애들이 하는 일이야. 니들 보면은 그 화학적 전달, 그 흥분의 전달에서 그런 거 배우지.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데 신해수 소포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 안에 뭘 갖고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막하고 이 막이 모자이크 유동성 막이야. 알았어?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접근하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얘가 싹 이렇게 얘한테로 밀려. 딱 결합을 해. 그럼 얘가 뚫리지. 그럼 얘들이 나가. 그러면서 얘가 여기로 하나로 되는 거야. 이렇게. 물론 반대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쑥 빨아들여. 이렇게. 그럼 이게 얘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 얘를 쑥 하나로 모아. 이렇게. 그럼 리소좀이라는 애가 기다리고 있다가 리소좀이 얘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얘한테 접근을 해. 그래서 이 흰색 막하고 파란색 막은 서로 섞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딱 섞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딱 섞여. 그럼 빨간색이 어디 가지? 이 안에 들어가. 그럼 얘를 가수분해소로 싹 녹여버려. 침입하는 애들은. 이런 애가 되게 많은 거야. 누가? 백혈구가. 대식세포들이 이런 리소좀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니네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돼?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지? 그 호르몬을 분비하려면 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걔가 리보솜이 되게 많아. 그 안에. 그래서 우리들 보면 그 외분비샘이 있고 내분비샘이 있잖아? 걔들은 모두 효소나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 애들이지 리보솜이 되게 많아. 다른 세포들보다. 간세포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쓸개질 같은 이런 거 만들어내는 애들이 되게 많아. 리보솜이. 알겠냐? 얘 또한 그래.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는 리소좀이 되게 많아갖고 들어오게 되면 얘를 다 녹이죠. 녹이는데 그것들을 흐트러뜨려 놔. 이렇게. 세포질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혈구가 얘들을 먹고 이렇게 싹 얘를 쓱 끌어들이거든. 그래서 이 한쪽에서 이런 애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잘게 부숴. 그러면 요 뒤에 보조티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정보를 빨아들여. 그래서 얘가 똘레똘레 가. 얘한테 가. 정보를 주는 거지. 알겠냐? 그 역할을 1차 방어에서 하고 있어.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진행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HIV가 아까 누구 바이러스라고 했어? 에이즈 바이러스야. 걔가 누구 죽이는 줄 알아? T를 죽여, T. 이 T는 일부가 보조 T로 바뀌고 일부가 독성 T로 바뀌거든. 제일 먼저 HIV가 얘랑 싸워. 1대1로. 근데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를 얘가 못 쫓아가. 처음엔 얘가 이기거든. 근데 얘는 다시 또
가슴샘에서 계속 생성돼야 되잖아. 근데 지들끼리 증식하잖아, 걔들은. 뚝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속도가 T 림프가 다시 재생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결국 얘를 다 죽여. T를 다 죽여. 그러다 보니까 보조 T도 죽여. 무기는 엄청 많은데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야.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래서 그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알았니? 그러니까 에이즈가 되게 무서운 애야, 걔가. 그리고 왜 독성 T랑 싸우느냐? 바이러스 중에 제일 뚱뚱해. 애가 제일 뚱뚱해. 그래서 독성 T는 대부분 일반 항원들이랑 안 싸우고 병에 든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병든 세포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알러지 알지? 알러지. 자기 뭐 저기 소고기 알러지는 있으면 안 되지. 그 고등어 알러지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지. 뭐 이렇게 참치 알러지, 뭐 이렇게 동물의 세포 그런 걸 먹으면 몸에 그게 독성 T가 장난을 쳐서 그러는 거야. 또 니네 뭐 이식하는 거 있지. 어떤 몸에 그 신장 이식, 뭐 콩팥 이식인데 그게 부작용이 걸린다고 그러잖아. 그지? 막 그 거부증이 일어난다고. 그거 얘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 몸의 세포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약물을 투여해서 3개월 동안 얘를 해롱해롱하게 최면에 거는 약물이 있거든. 그래서 걔가 이제 3개월 있다가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얘가 인정하는 거야. 아, 내 세포구나. 근데 느닷없이 공격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식을 해야 돼. 아니면 돈이 없으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 피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어떤 DNA 조직. 그래서 서로 그 친한 사람, 가족에서 그런 거 막 가져오잖아. 혈액형, 뭐 RH, 뭐 막 그 조직이 거의 90% 이상 된 애를 해도 T세포 때문에 무너진다고. 이식이.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가 공격하기 때문에 HIV랑 되게 잘 싸워, 애들이. 자, 그럼 봐봐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피부랑 점막, 그 다음에 식균 자궁이 있는데, 피부 점막은 너희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피부가 막아주고, 점막들이 차단해주고, 털이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비특이적 방어야. 알겠지? 그런데, 식균작용은 실질적으로 병원체랑 싸우는 거야. 식균작용은. 그게 바이러스가 됐든 그 다음에 세균이 됐든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야. 얘가 다 싸워서 정보를 뽑아내면 그걸 보조T가 얘들한테 전달해줘. 알겠어? B림프구나 누구? T림프에 전달을 해주는 게 보조T다. 알았지? 그러니까 T림프구 중에 일부가 보조T고 일부가 독성T인 거야. 알았어? 근데 그 보조T가 정확하게 누구에서 대식세포의 정보를 이쪽 체액성과 세포성 면역 쪽에 전달을 해주는 거야. 보조T가.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염증 반응 잠깐 봐봐. 이 염증 반응의 주 역할은 뭐냐? 대식세포가 얼른 체액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행동이야,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외부에서 가시나 이런 게 찔려서 세균이 들어오잖아. 그럼 거기 히스타민이라는 놈이 있지. 얘가 히스타민이랑 비만세포 등이 와가지고 뭐를 변형을 주나 잘 봐봐.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주고 피가 많이 쏠리게 해주고 혈관벽을 팽창시켜서 벽 사이로 누가 대식세포가 빠져나가기 쉽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붓고 열이 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야. 가렵고. 알았니?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해 버리면 나중에 꽃가루나 이런 것도 병원균으로 생각해 얘가. 그래서 혈관벽을 막 팽창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모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를 맞으면 막 가려운 거야. 이게 알러지야, 알러지. 알았어? 항히스타민 같은 애들이 막 그냥 쓸데없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병원균처럼. 알았니? 그런 게 알러지야. 그래서 알러지를 조사를 해봤대잖아. 여기 알러지 있는 사람, 자기. 모르지? 니네 아직 건강하지? 쌤은 이상한 알러지가 하나 있어요. 여름 들어가기 전에 오는 알러지.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가려워요. 팔뚝이. 목이 물린 것 같죠? 이렇게 한 달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밀가루 음식을 하나도 못 먹어요. 열이 나면 더 심해. 그럼 조용히 넘어가요. 햇빛 쬐거나 이러면 또 심하고. 없었는데 한 8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생긴 게. 그 바이러스를 알러지를 조사했더니 제가 40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알러지가. 근데요 보통 120개가 넘는데요.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알러지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어도 자기가 못 느끼는 게 많은 양을 먹으면 딱 나타난대요. 또 붓는 거지 몸이. 근데 이게 손발 등 이런 게 붓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보면 숨이 막혀 죽는 데잖아.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게 땅콩 알러지 이런 애들이 위험하다 하더라고. 있어? 땅콩 알러지? 없어서 못 먹지? 나도 그래. 자, 거기 염증 반응이 그 얘기야. 히스타민 반응 같은 것들이다. 알았어? 외부의 세균도 아닌데 세균처럼 엮여가지고 몸이 반응하는 거, 민감하게. 붓고 가렵고 막 이러는 거. 대시대표 활동을 막 도와주는 거지. 야, 이씨! 들어왔어! 없는데? 그래? 끝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특이적 방어작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림프구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림프구라는 게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 그러면 그냥 림프관에 있는 애들이에요. 림프액에 묻혀 있는 애들인데 여러분 림프액과 혈액은 만납니다. 서로 만나요. 근데 림프관이라고 하는 건 특정 얘들의 림프가 생성되는 곳이 있어요. 골수. 알았어요? 그래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다 골수에 생성돼서 골수에서 그냥 성숙하면 비림프구. 가슴생까지 가서 이게 티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티본 스테이크란 말이 있죠. 티머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T자 뼈인데 그쪽에 있는 셈이거든요. 가슴셈에서 만드는 게 T림프구인데 요것들이 어디서 성숙하냐에 따라서 B냐 T냐라고 불러요. 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혈병 걸리거나 막 이러면 골수 이식하잖아. 이게 없어서 그래. 면역이 약해지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병에 걸리잖아. 그러면 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기들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몸에 보조 T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B림프가 활동하는 게 체액성인데 얘는 몸 전체를 다스려요. 아우러요. 몸 전체를. 체액성 면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안에 있는데, 자, 여기에 얘가 항체입니다. 항체인데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좀 못되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스몰 A다, 스몰 B다, 스몰 C다를 누구를 통해 아냐면 보조 T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있느냐? 자, B림프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가 보조 T가 와서 훅 찌르잖아요. 야, 큰일 났어. 그럼 얘가 분화를 합니다. 분화. 알겠습니까? 뭐를 한다고요? 분화.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걸 분화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뭐로 바뀌냐면 이 침입한 놈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로 바뀌어요. 하나는.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형질세포로 바뀌어요. 이 형질세포가 누구냐? 지금부터 얘를 생성하는 애예요. 항체를. 항체가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그럼 여기 어떤 소기관이 많을까? 리보솜이 많다고 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았습니까?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한테 무기를 쥐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야, 얘가 왔다니까 얘가. 그러면 얘가 무기를 잡아줘. 야, 얼른 들어. 이렇게 생긴 애를 A 공격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침입하지. 그럼 또 다른 보조 T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리 와. 이 무기 잡어. 이러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왔어. 이거 C구나. 얘라고 하자. B는. 이렇게 각각의 항원에 맞춰서 항체한테 무기를 바꿔주는 거야. 딱딱. 알겠니? 그렇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 B림프가 하는 일이야. 그럼 잘 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체액성 면역은 누가 하는 거라고? B림프구가 하는 거야. 얘가 누구에 의해서? 보조 T에 의해서. 보조 T가 오면 얘가 뭐를 시작한다? 분화를 시작해. 하나는 어디로? 형질세포로. 또 하나는 기억세포로. 그래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해서 병원체를 싹 평정을 해버려. 그리고 얘는 사라져. 단백질 세포야. 알았어? 사라져. 근데 얘는 남아있어. 물론 처음에는 되게 많은 기억세포를 만들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꾸 줄어. 근데 봐, 얘가 2차 침입을 하잖아. 동일한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는 걸 누구 때문에 알아? 보조 T 때문에 또 알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화를 해. 근데 이 분화 속도가 B림프가 얘로 분화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또 다른 기억세포와 그 다음에 형질로 분화되는 거예요. 형질세포. 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이걸 이렇게 그려. 자, 이게 항체, 누가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왔어? 미안하다. 돌아가셨다. 잘 봐요. 항체 농도인데 요쯤에서 항원 A가 침입을 해. 잘 들어. 침입했지? 보이냐? 항체가 나오니? 안 나와. 왜? 대식세포랑 맞다이를 뜨고 계시니까 지금. 알았어? 아직 정보가 B림프로 안 온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자, 여기 잠복기라고 하거든. 요렇게 막 싸우고 있어. 보조티가 딱 줘. 그러면 분화가 시작되고 형질세포가 활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나와. 이 항체. 알았어? 그러다가 싸워서 이겼어. 쫄아. 이렇게. 알겠어? 이때 기억세포는 이렇게 바닥까지 안 가. 기억세포는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니네 복잡한 그래프를 뭐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 바닥으로 치는 놈이 있고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치는 놈이 있는데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 근데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항체야. 그거보다 약간 낮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보통 형질세포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계속 약간 떨어지지만 좀 일정하게 유지된 그게 기억세포야. 요때쯤에 항원 A가 2차 침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돼. 누구 때문에? 기억세포 때문에. 근데 봐라. 항원 B가 침입해. 그러면 이거야. 무슨 말이야?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고. 항원 B에 대해서는 이게 1차 면역이 생겨. 1차 면역. 기억세포가 없다는 거지. 알았어?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온다. 잘 봐라,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여기 봐봐. 이런 게. 알았어? 이게 뭐냐? 항체가 갑자기 뚝 떨어지지. 자, 이건 솔직하게 외부 항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면역을 갖고 있는 능력치를 갖는 단계잖아. 1차 면역을 통해서 기억세포를 생성하고 2차 면역이 되고, 그지? 근데 뚝 떨어지는 건 아픈 거야, 몸이. 아픈데 자가 면역이 어떻게 활용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한 거지. 그러면 외부에서 항체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걔한테. 알았어? 항체를 넣어주면 그 항체가 항원들을 다 잡겠지. 근데 그 사람 몸은 이런 2차 면역이 이루어졌을까? 기억세포가 있을까? 아니야. 자기가 만든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어. 그래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시 시작돼. 이 항체를 주사하는 방법이 혈청주사야. 알았니? 혈청주사라고 그러니까 부대를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전투를 하게 해. 그럼 우리 몸을 보호하겠지. 근데 부대원이 다 빠져나가면 우린 죽어.
그치? 근데 이건 뭐야? 이게 바로 백신의 원리야. 항원 A를 침입시키는데 좀 비리비리한 애를 넣어놓는 거지. 뭐 좀 있으면 죽을 애들, 할아버지 뭐 세균 이런 애들, 애들이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이러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근데 세균이니까 안에서 막 퍼질 거 아니야. 할아버지 20명. 와, 이놈들이 뭐 이러다 니들이 에이 한 대 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뭐를 할 수 있어? 야, 세균이 늙었다고 뭐 주름살 있고 뭐 얼굴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니잖아. DNA가 똑같잖아.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한 번 싸움으로. 근데 생각해봐. 어쨌든 항원이 들어간 거니까 몸이 약하거나 열이 많으면 그게 병이 될 수도 있어. 너네 그래서 예방주사 맞을 때 뭐야? 열 나냐고 꼭 묻잖아, 너네 몸에. 그럼 니들은 뭐라고 해? 꼭 열이 났다고 얘기하지, 그치? 거기를 비껴나가려고. 그잖아. 그러니까 그 면역, 우리가 백신 주사라는 건 항원을 집어넣어서 이 현상을 일으켜갖고 몸을 만들어내는 거야.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진짜 세포가 왔을 때 확 커지게. 하지만 혈청주사는 그게 아니야. 혈청은 그 사람 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자가 면역을 만들어주지 못해. 야,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군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냐? 걔는 백신이냐 혈청이냐? 맞아. 걔들 빠져나가면 우리 끝나. 걔들 우리한테 자주국방어도로 뭐 무기 기술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잖아. 그치? 그런 게 혈청이라고. 알았어? 그럼 우리 대통령들이 왜 자주국방 하겠어? 면역을 개출하는 면역. 자가 면역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알겠냐? 그게 백신이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누구냐? 자, 세포성 면역에 해당되는 얘는 병든 세포. 그게 이제 암세포 같은 것들이거든. 얘를 직접 공격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말한 뭐 고등어 세포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그리고 뭐 몸에 나가는 뭐 이식 장애 같은 거, 그지?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얘가 공격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건 그 독성 T림프가요. 실제로 외부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니까. 얘들 나중에 또 미치면 이제 막 연골도 공격하고 류마티스 같은 거 그런 거 또 유발시키거든. 독성 T가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런 조절 기작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여기가 몇 차 방어라고 보는 거 좋아요? 1차 방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비특이적 반응이 일어나고 식균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 이듬해 바로 항체가 나타난다는 건 B림프가 분화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형질세포가 이제 완성됐구나. 그래서 항체의 생성도 나왔다. 문제는 얘가 항체가 떨어지면 형질도 사라집니다. 알았어요? 근데 누군 남아있다? 기억세포는 남아있다. 이 기억세포는 2차 면역을 준비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렇게 봐두고 보세요. 자, 페이지 157쪽에 밑에 항체의 구조는요. 양쪽 끝에 뭐가 있다 이거죠. 책 없어? 멋진데? 뭐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화학만 없다 그래서 화학이 없는 거. 멋있어요. 아니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길래 얘가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가 봤더니 책이 없네. 예. 괜찮아요. 얘들아, 거기 그림에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 이게 Y자 모양이거든. 실제로 항체가 Y자 모양인데 두 군데가 똑같아. 알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지. 만약에 스몰 a가 됐다 그러면 두 군데가 요거야. 두 군데가 이거고. 원. 여기는 이거고 요건 이거 아니야. 알았어? 하나의 항원은 하나의 항체하고 만난다. 알겠어? 그래서 양쪽 끝부분은 똑같다. 알았어요? V자면 V자, 원이면 원, 네모면 네모 똑같다. 공격 부위가 두 군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15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중요한 반응이 시작되죠. 여러분 잘 봐요. 특이적 반응, 우리가 말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은 여러분 면역이 아니에요.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그들의 DNA를 분석해서 보조티가 가져가서 시작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대식세포가 대식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이적 면역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알았지? 그래서 그걸 보조티가 연결해주고 체액성 면역인 B림프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되면서 완벽한 면역을 하지요. 그리고 독성티는 가만히 있느냐? 바로 얘가 가서 그 누구에서 항원회에서 파괴된 세포가 있다 그럼 걔를 다 복구해요. 가서. 알겠어요? 그리고 보이면 걔가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 덩치가 크니까 걔는 잘 뛰어요. 같이 많이 싸우고. 거기 보시면 밑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보조티가 각 림프구에 명령을 준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보조티가 독성 T 림프에도 영향을 주고 B 림프에 영향을 줘야 B 림프의 분화가 시작되고요. 독성 T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공격을 할 때는 보조티가 덩어리에 붙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걔가 준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특이적 면역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충분히 애들이 이해가 하는데 독성 T는 막 아무데나 공격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조티가 딱 정보를 줘야 돼요. 알겠어요? 정보를 줘야 걔가 공격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에서 어떤 기관을 우리 몸에 이식을 할 때 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백혈구부터 감을 잡는 겁니다. 바로. 이거 뭐 우리 거 아닌가? 라고.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특이적 면역은. 알았어요? 그래서 걔가 찝쩍거려보고 그 세포를 또 공격해보고 그래서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된대요. 끝마무리를. 매듭새나 이런 것들. 있는 부분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3개월 동안 애를 막가게 하면 걔가 아물면서 적응이 될 거 아니야. 우리 몸이. 그런데도 백혈구가 지나가다가 뭐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걔가 탁 먹으면 보조티가 눈치를 딱 채니까. 그럼 독성티가 막 공격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 여러분들 거기 기억세포 항체 분화 과정이 이게 1차 면역 과정이고요. 요 과정이 여러분 페이지 158쪽 맨 밑에가 2차 면역이 시작되는 과정을 그림을 보여준 거야. 그걸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고요. 이해 갔어요? 그 과정 잘 보시고요. 잠복기가 뭔지, 여기가 잠복기라고 부르면 돼요. 그 부분이. 알았지? 이때 몸은 아무런 활동도 하는 게 아니죠. 비특이적 반응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식세포 활동. 알았죠?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특이적 면역은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알았죠? 여기가 시작점이다. 자, 백신의 작용 원리는 여러분 백신은 뭡니까? 병원체를 몸에 소개를 시켜줘서 몽타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몽타주를 갖고 있는 세포가 누구라고? 기억세포입니다. 걔 누구에 의해서 분화된 거라고? B림프가 분화된 애라.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있다는 건 몇 차 면역을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1차 면역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백신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면역 관련 질환의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 면역 결핍, 특히 면역 결핍은 독성 T가 작살나서 생기는 병이고요. 자가면역 질환은요, 걔가 이상한 데 공격해서 생기는 거예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알았습니까? 세포가 갑자기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알레르기는 예민해진 거. 알았죠? 두드러기 나고 피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붓고. 자, 에이즈 그림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잠깐 봐주세요. 그건 뭐 구체하게 안 나옵니다만 처음에 누가 위냐? 보통 보조티가 막 같이 싸우다가 HIV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얘가 딱 이제 다 끝났고 나고 줄어들 때쯤에 갑자기 쫙 커집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심한 증상이며 심한 증상 바로 직전 있죠. 그때는 독성 보조 T 림프까지 다 죽여요. T 림프 자체를.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독성 T도 없고, 아니 아예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애를 다 죽여버린 거야. 전화선을 다 끄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뭐가 왔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게. 자, 넘기시고 페이지 161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림같이 잘 보세요, 여러분.
알았어요? 조절 기장은 똑같아요. 대식세포가 항원 A를 가지고 대식활동을 할 때 보조치가 정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이 그림상 B림프한테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B림프가 가서 분화를 시작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에서는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고 그 항원항체 반응이 거의 끝났다. 그럼 형질세포는 사라지죠. 하지만 기억은 남아서 제2차 면역을 준비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체액성 면역이다. 알겠냐? 명심하거라. 자, 페이지 마무리. 그냥 끝날 것 같지? 162쪽까지 끝낼 거야. 잘 봐. 시계 봐도 소용없어. 다음 시간부터 문 풀어야 돼. 여기 봐. 혈액형이라는 게 혈액형 응집반하고 혈액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원항체를 배웠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끝나. 자, 우리는 잘 봐. 혈액형을 몇 개로 구분해?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이야. 여기에 응집원이라는 게 있고 응집소가 있다. 이것만 봐. 그 책은 볼 필요 없어. 응집원은 항원처럼 행동하는 거야. 얘들아, 항원은 들어오는 놈이야, 방하는 놈이야?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를 남한테 줄 때 작용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남한테 피를 줄 때 이런 걸 공혈이라고 하자. 공혈. 줄 공자를 써서 받는 애를 뭐라고 할까? 수혈이라고 하자. 받을 숫자를 써서 응집원은 공혈자가 작용하는 건데 얘 어디에 있다고?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얘가. 그래서 A형은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O형은 없어. 그 다음에 들어오면 방어하는 애가 있거든. 얘가 응집소야. 항체 같은 역할을 하는 애야. 알았어? 얘는 혈청에 존재해. 혈청. 혈청이 뭐냐면 혈액 있지. 혈액을 이렇게 담궈 놓잖아. 그러면 그 애들이 막 가라앉고 나서 그 윗부분에 혈구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걔가 이렇게 슬쩍 피부리 노개니, 피부리 이렇게 변해가서 이렇게 실핏줄 같이 엉긴 애들이 있어. 그럼 위쪽이 노래지거든? 그거 혈청이라고 그래. 그 윗부분을. 피부리 노개니 제거된 애들. 알았어요? 혈청인데 그 속에 있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베타를 갖고 있고 얘가 알파를 갖고 있고 얘는 없고 얘는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응집원과 알파가 만나면 죽어. 응집이 되어서 핏덩어리가 된다고. 이게 몸 바뀌면 피가 붙지. 그럼 피딱지라 하지만 몸 안에서 뭉치면 이게 핏덩어리야. 적혈구 크기만한 단면적이 모세혈관이라고 할 때 거기에 응집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기가 막혔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는 누구랑 만나면 죽어? 베타랑 만나면 응집이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돼. A랑 베타랑 B랑 알파랑. 자, 이런 관계가 바로 혈액형의 관계라면 니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봐라. 공혈자가 피를 주는 자야. 수혈자가 피를 받는 자고. 공혈자는 누가 작용하느냐? 그러면 응집원이 작용하는 거야. 어디에 있다? 적혈구 표면. 수혈자는 누가 작용하는데 응집소가 작용하는 거야. 혈청에 있는 애들. 알았냐? 이 과정만 알면 수혈 관계를 금방 터득할 수 있어. 너네가. 야, A형을 수혈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베타를 갖고 있는 애지. 누굴 것 같아? 베타를 갖고 있는 애. 됐어. 그 피를 얘한테 받을 수 있냐? 알파가 있으면 돼지지. 다시 말하면 A라는 응집원을 줬을 때 알파 갖고 있는 애는 다 성공을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신 아니면 누구냐? AB형한테 줄 수 있어. B형은 자기 자신 아니면 누구 또? AB형이야. 자, AB형으로 공혈을 가능한 애. AB형 피를 주겠다? 하나도 못 줘. 맞지? O형은 다 줄 수 있어. 응집원 AB가 없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니?
자기 자신밖에 못 받아. 알파, 베타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공열자, 수열자 이해관계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헷갈린 게 이거잖아. 이게 두 개 놓고 이거. 그지? 그 여기다 뭐라고 써있나 봐봐. 표준 이런 말이 들잖아. A혈청 얘가 표준 B혈청 이런 말이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철수란 애가 혈액을 떨어뜨릴 거야. 여기다 떨어뜨릴 거라고 혈액을. 누가 공열자야? 철수야 철수. 그럼 얘가 뭐야? 수혈자란 말이야. 그럼 얘들은 뭐가 작용해야 돼? 응집소. 표준 A혈청은 A형을 말하는 거야. 뭐 들어있어 여기에? 베타. 여긴 뭐 들어있고? 알파. 이해 갔어? 그럼 베타는 누구랑 만나면 응집이 돼? B. 그래서 항 B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알았냐?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항 A혈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봐라. 철수가 여기에 이렇게 응집이 됐다. B형이야. 왜? 항 A혈청엔 베타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B라는 응집원이 있으면 응집이 되는 거야. B형이라고 얘는. 알겠냐? 응집소 베타가.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 거기에 RH 플러스가 있고 RH 마이너스 응집원 얘기가 있는데 얘는 응집원이 있어요. 얘는 없고. 알았냐? 근데 얘는 없어. 근데 얘도 없어. 자, 봐봐. 줄 수 있어, 없어? 가능해. 알았냐? 왜? 응집원이 없잖아. 공열자잖아, 얘가 지금. 얘는 누구고? 수열자고, 근데 응집소가 없잖아. 아주 좋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왜 그러냐?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얘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 응집소가 생겨. RH 플러스를 받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저가세포증이라 해가지고, RH 플러스, 마이너스인 엄마가, 엄마가 있잖아? RH 플러스에 있는 아빠랑 결혼을 해가지고 얘를 낳는단 말이야, 처음에. 그때 태출을 끊어야 되잖아. 그때 약간 피가 섞여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응집소를 갖게 되는 거야. 얘 하나를 낳고 나면. 두 번째가 생기잖아. 이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해. RH 마이너스. 얘를 죽여. 저가세포증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 피를 어리석게 맞는다 해가지고 약을 먹는데. 먹으면 여기서 이제 몸이 응집소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응집소가 태반을 통과할 정도로 작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 혈액은 안 섞여요. 알죠? A형 엄마가 B형 아이도 낳을 수 있거든. 근데 RH 마이너스 응집소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알았어? 요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만 알아두면 여기는 끝이에요. 저기 토끼니 원숭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르세요.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